한국 기업은 최소한 그들의 목표 중 하나에는 도달했다. 영국 런던 기반의 투자사 쿠에로 캐피털의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앨리스 웡은 니케이 아시아를 통한 칼럼에서 투자자들에게 한류에 대한 회의론을 접어야 하고 한류 콘텐츠 기업의 세계 중심축이 지속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곧 전 세계가 1년에 두세 편의 한국 영화를 보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한식을 먹고 일주일에 한두 편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게 될 것이라고 CJ ENM이 2006년에 발표했을 때 비평가들은 비웃었지만 현재 94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넷플릭스 쇼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인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CJ ENM의 목표 중 하나는 도달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2012년 강남 스타일을 통해 한국의 문화 물결인 한류를 알게 되었고 그 이유는 유튜브 최초 10억 뷰를 기록해버린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기반하는데 중국 소비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일찍 이 한류 현상에 노출된 바 있으며 대장금, 노란 손수건과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집착을 보여왔다는 그녀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강경 정책을 펼쳐 한국의 문화 수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자 한국은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여버렸다면서 한국 문화 수출의 특징을 묘사했는데요. 기술과 자본주의, 소비주의 트렌드에 있어 모두 선두에 서 있는 독특한 한국의 위치는 아티스트들이 모든 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최첨단 기술 국가이면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국가라는 위치 때문에 한국의 관점은 곧 세계적 관점으로 통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그 예시가 바로 오징어 게임과 영화 기생충 등에서 보여준 글로벌 불평등 및 소위 능력주의 시스템의 공허함을 보여준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사업이기도 하다는 그녀는 기생충이 지금까지 2억 5,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는 9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이런 한국 문화 수출의 왕관은 BTS가 쓰고 있으며 연간 5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들의 매출은 한국 GDP의 0.5%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투자적 관점으로 바라본 한류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문화 산업에 대한 회의론을 접어들 수 있으며 BTS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문화 현상은 한국 기업들의 세계 중심축으로서의 위치가 지속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넷플릭스가 5천억 한국 투자를 결정한 것 또한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증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지금 한국이 이제 좀 더 많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K-팝을 넘어 더 다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필자의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모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거 중국과 일본 중심의 한류를 넘어 이제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문화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야만적 행위가 오히려 한류 콘텐츠 기업들의 다국적 전략으로의 변화를 만들었고 중국이 그토록 바라던 중국 문화의 세계적 번성 역시 한국의 차지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중국 자화자찬 영화들을 아무리 제작해봤자 그런 것들은 그저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프랑스의 커제어는 현재 중국의 쇠퇴 징후는 중국이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중국을 소프트 파워 난쟁이들이라 비웃고 중국을 종이로 만든 용이라 비평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미국의 마켓플레이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분석하면서 세계는 한국 문화에 미쳐가고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으로 미국이 코카콜라와 리바이스를 판매하는 것처럼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가 한국의 뷰티, 패션, 식료품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초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분석하였는데요. 중국이 바라던 소프트 파워 강국은 이제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류는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확장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특징적인 한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그것은 바로 리메이크인데요. 이미 드라마 굿닥터의 성공적인 미국 리메이크는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나갈 정도로 성공했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은 리메이크가 안 된 국가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아이디어들을 리메이크한 각국의 방송사들은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열렬한 구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전하는 그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이 드라마가 리메이크가 가능해? 라는 흥미로운 작품도 있었는데요. 먼저 MBC에서 2016년에 방영한 바 있는 이종석, 한효주 주연의 드라마 W가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을 미국의 데드라인이 소개했습니다. 복면가왕을 제작한 방송사의 한국 드라마 W가 리메이크 된다 전하는 기사인데요. 그런데 다양한 한국 작품의 리메이크 중 기대가 큰 작품은 영화 기생충의 드라마 버전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즐기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미국 최고의 드라마 명가 HBO가 이 드라마의 제작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저 단순히 영화의 리메이크가 아닌 오리지널 시리즈로 생각하고 제작에 들어가고 봉준호 감독이 2시간짜리 영화 버전에 전부 담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 부분이 실제로 제작으로 진행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정말 리메이크가 가능한 작품인가 하는 드라마는 바로 손예진, 현빈 주연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끈 바 있는 이 작품이 넷플릭스와 CJ ENM의 협업을 통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를 해낼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남북 분단 국가라는 설정을 전제로 한 이 드라마를 미국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이 설득력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다소 흥미진진한 우려도 됩니다. 앞서 드라마 W의 경우에는 리메이크를 하는 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 기생충 드라마 역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문제가 안 되어 보이는데 이 사랑의 불시착의 경우는 기대가 되면서도 그 리메이크 방식이 매우 궁금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한국 작품들의 리메이크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바이기에 긍정적인 부분인데다가 중국처럼 표절과 도둑질을 하는 국가들이 아닌 정당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사업적으로도 제작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또 하나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은 앞서 니케이 아시아의 칼럼의 내용에 등장한 한국의 CJ그룹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하이브나 JTBC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CJ ENM이 미국의 라라랜드 제작사이자 콘텐츠 기획, 투자, 제작 및 유통 배급 기업인 미국의 엔데버 콘텐츠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되었고 영화 기생충 이후 할리우드에서 그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라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한류가 지배하는 시장을 넘어 초국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활약이 눈부신 이런 모든 부분들의 기반은 역시나 한류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받아들여질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이런 행보가 문화 강국다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그들도 느낄 것이라는 점이 정말 흐뭇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되죠. 이번 주말 지옥 정주행을 하게 될 전 세계의 반응도 매우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